여러분 혹시 매운 양념 정말 좋아하세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 끝까지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집 부엌에서는 평범한 양념통 하나가 조용히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술도 아니고 담배도 아닙니다.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흔한 조미료, 그것이 진짜 범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식한상의 의사입니다. 3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많은 중풍, 그러니까 뇌졸중 사례를 지켜봤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게 텃밭을 가꾸시던 분이 다음날 아침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진 채 발견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의 식습관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엌 양념장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우리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조미료 가운데 혈관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5가지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중풍을 미리 막을 수 있는지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갑자기 조미료 이야기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또 먹고 살기 바빠서 정작 내 몸 상태는 뒤로 미루고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짠 음식, 매운 음식에 입맛이 길들여진 채로 수십 년을 살아오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시간을 보내려면 우리 스스로 부엌부터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모두 5가지입니다. 첫째, 정제 식용유 이야기. 둘째, 설탕과 시럽 이야기. 셋째, 된장과 액젓 같은 장류 이야기. 넷째, 고추장과 시판 양념 이야기. 다섯째, 소금 그 자체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보너스로 마늘을 똑똑하게 먹는 법과 중풍을 막는 4가지 생활 습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가장 와닿을까요? 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혈관은 집안에 있는 수도관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하게 물이 잘 흐르지만 기름때나 이물질이 조금씩 쌓이면 어느 순간 막혀버립니다. 조미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먹는다고 당장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매일 조금씩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막힙니다. 그리고 그 막힘이 머리에서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중풍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7살 농부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던 오복수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시면서 짠 장아찌와 된장국을 끼니마다 거르지 않고 드셨던 분이었습니다. 혈압이 높다는 건 알고 계셨지만 약만 잘 챙겨 먹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날 아침 갑자기 말씀이 어눌해지면서 한쪽 팔에 힘이 빠지셨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빨리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한동안 거동이 불편하셔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일은 오복스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족 중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 같이 부엌 양념통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첫 번째 조미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정제 식용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같은 식물성 기름이 동물성 기름보다 무조건 건강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한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말했고 우리 어른들께서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식물성이니까 몸에 좋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제 식용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적인 처리와 고온 정제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성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기름을 높은 온도에서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튀김처럼 오래 가열할 경우 기름 안에 성분이 변질되면서 혈관 벽에 자극을 주는 물질로 바뀐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혈관은 앞서 말씀드린 수도관과 같습니다. 변질된 기름 성분이 혈관 안쪽 벽에 조금씩 달라붙으면서 마치 녹슨 수도관 안쪽처럼 거칠어지고 좁아집니다. 이렇게 좁아진 혈관에 어느 날 작은 피덩이가 걸리면 그 부위로 가는 혈류가 막혀버립니다. 그 부위가 머리, 그러니까 뇌라면은 바로 중풍으로 이어집니다. 수치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튀긴 음식을 일주일에 5번 이상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혈관 건강 지표가 또렷하게 나빴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10분 가운데 7분 정도가 본인의 튀김 섭취 빈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다는 점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식용유 무조건 끊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핵심은 어떤 기름을 쓰고 어떻게 쓰느냐에 있습니다. 첫째, 한 번 사용한 기름은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까맣게 변한 기름은 무조건 버리셔야 합니다. 둘째, 튀김보다는 굽기나 찌기, 삶기 같은 조리법을 조금 더 자주 선택해보세요. 같은 재료라도 조리법만 바꾸면 혈관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들기름이나 참기름처럼 정제 과정이 단순한 기름을 무침이나 나물 요리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용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운 기름을 따로 살 필요 없이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기름을 어떻게 쓰느냐만 바꾸셔도 충분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시작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여기서 잠깐 청주에 사시는 신동식님이라는 63살 자영업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매일 튀김 요리를 직접 드시던 분이었는데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와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그 뒤로 기름 재사용을 멈추고 튀김 대신 굽는 조리법을 더 자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석 달 후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혈관 나이 지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큰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저 조리법 하나를 바꾼 것 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조미료, 정제, 식용유에 대해 우리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기름은 재사용하지 않기, 조리법을 다양하게 바꾸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이제 두 번째 조미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설탕과 시럽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리할 때 설탕 안 넣는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우리 냉장고와 찬장을 떠올려 보세요. 케첩, 시판 양념장, 음료수, 과일 주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밑반찬에도 생각보다 많은 양의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단맛이 강하지 않은데도 설탕이 들어간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간장 양념이나 조림 요리에도 설탕이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숨어있는 설탕입니다. 짠맛은 혀로 바로 느껴지지만 적당히 섞인 단맛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당분을 드시는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탕이 왜 혈관에 안 좋을까요? 원리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더 많이 내보내서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인슐린을 열쇠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인데 이 열쇠를 너무 자주 사용하면 자물쇠가 점점 닳고 둔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열쇠가 있어도 문이 잘 안 열리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혈당이 계속 높은 채로 유지되고 그 높은 혈당이 혈관 안쪽을 서서히 자극합니다. 혈관벽이 거칠어지고 염증이 생기면서 그 위로 콜레스테롤 같은 물질이 더 쉽게 쌓이게 됩니다. 결국 혈관이 좁아지고 굳어지는 과정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과 중풍이 자주 같이 따라다니는 이유입니다.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뇨를 오래 앓고 계신 분들의 뇌졸중 발생 위험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정확히는 1.9배 정도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단맛이 강한 음료를 하루 한 잔 이상 꾸준히 드시는 분들 가운데 절반이 조금 넘는 분들이 본인이 당뇨 전 단계에 가깝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설탕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이번에도 답은 아닙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양념장을 직접 만들 때는 설탕량을 기존보다 약 3분의 1 정도만 줄여보세요. 맛에 큰 차이 없이도 당분 섭취를 확실히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단맛이 필요한 요리에는 설탕 대신 양파나 무 같은 천연 단맛을 활용해보세요. 곡물 요리에 양파를 충분히 넣으면 설탕 없이도 은은한 단맛을 낼 수 있습니다. 셋째, 마실 것을 고를 때 단맛이 강한 음료보다는 보리차나 결명자차처럼 단맛이 없는 차를 가까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윤정희님이라는 65살 어르신 이야기를 우리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남편을 간병하시면서 단 음료를 자주 드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당뇨 전 단계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 뒤로 음료수를 끊고 보리차로 바꾸셨고 양념장을 만들 때 설탕량도 조금씩 줄여 나가셨습니다. 2달 정도 지나니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 가까이 돌아왔다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조미료, 설탕과 시럽까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식용유, 두 번째는 설탕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조미료는 된장, 액젓, 액젓류 같은 장류입니다. 우리 식문화에서 장류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이면 추운 겨울도 거뜬하게 견딜 수 있었고,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으로 무친 나물은 명절상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답이 있다라는 말도 있듯이 장류 안에는 분명 좋은 발효균과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학적으로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장류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 그러니까 소금의 양입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액젓으로 무친 나물 한 접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단 한 그릇의 된장국에서 채울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트륨이 왜 중풍과 직접 연결될까요?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나트륨이 몸속에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물을 더 많이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 수분량이 늘어나면서 전체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심장은 그만큼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그 압력이 그대로 혈관벽에 전달됩니다. 이것이 바로 혈압이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특히 뇌 안에 있는 작은 혈관들은 굵기가 머리카락 정도로 매우 가태입니다. 이렇게 가는 혈관에 높은 압력이 오랫동안 가해지면 어느 순간 혈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약해진 부분이 터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출혈, 즉 출혈성 중풍입니다. 실제 자료를 보면 나트륨을 많이 드시는 분들의 뇌졸중 발생 위험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한 추정 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를 2g만 줄여도 고령층의 중풍 발생률이 거의 20% 가까이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g이면 작은 티스푼 반 개도 안 되는 적은 양입니다. 그 적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자, 그럼 장류를 아예 끊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시중에 나와 있는 저염 된장이나 저염 액젓을 활용해 보세요. 맛의 차이는 크지 않으면서 나트륨 섭취는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된장찌개나 국을 끓일 때 국물을 다 마시지 않고 건더기 중심으로 드시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국물에 나트륨이 가장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것만 바꿔도 효과가 큽니다. 셋째, 액젓으로 무친 나물에는 채소를 평소보다 더 듬뿍 넣어보세요. 채소의 양을 늘리면 같은 양의 액젓이라도 한 입에 들어가는 나트륨 비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여기서 안동에 사시는 오복수님 이야기를 우리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 짠 장아찌와 된장국을 즐겨 드셨던 분인데 중풍을 겪고 나신 뒤로는 저염된장으로 바꾸시고 국물보다 건더기를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지금은 재활치료를 받으면서도 식습관을 꾸준히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가족들은 이제라도 식습관을 바꾼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조미료, 장류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식용유, 설탕, 장류까지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살펴볼 조미료는 고추장과 시판 양념입니다. 여러분 혹시 매운 음식 정말 좋아하세요? 비빔밥에 고추장 듬뿍 떡볶이에 시판 양념 한 봉지, 찌개에 시판 다대기 한 숟갈 이런 식으로 양념을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실 겁니다. 매운맛이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로 매운맛을 먹으면 잠깐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시판 고추장이나 양념장에는 매운맛을 내는 성분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소금과 설탕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운맛 때문에 짠맛과 단맛이 잘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혀가 매운맛에 집중하는 동안 소금과 설탕은 조용히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위험한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금은 혈압을 올리고 설탕은 혈당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우리 심장과 혈관이 동시에 두 가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심장은 늘어난 혈액량을 처리하려고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췌장은 치솟은 혈당을 낮추려고 인슐린을 계속 뽑아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부담이 함께 쌓이면 혈관이 늙어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실제 연구 자료에서도 이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시판 매운 양념을 자주 드시는 분들의 경우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높게 나타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뚜렷하게 높았습니다. 국내 한 영양학회 발표에 따르면 매운 시판 음식을 주 4번 이상 드시는 분들 가운데 절반 가까운 분들이 혈압과 혈당 모두에서 경계 수준의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매운맛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비빔밥도 떡볶이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됩니다. 첫째, 시판 양념을 쓸 때는 평소 사용하던 양의 약 70% 정도만 넣고 나머지는 마늘이나 고춧가루 같은 천연 재료로 매운맛을 보충해보세요. 둘째, 매운 양념 요리를 드실 때는 채소나 나물을 함께 곁들여서 소금과 설탕이 위장에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매운 음식을 드신 다음에는 물을 평소보다 조금 더 챙겨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트륨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임경자님이라는 68살 어르신 이야기를 우리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매운 양념 요리를 자주 만들어 드셨던 분인데 위장 질환으로 병원에 다니시던 중 혈압도 함께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 뒤로 양념량을 줄이고 매운 음식을 드실 때마다 나물을 꼭 곁들이는 습관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반년 정도 지나니 혈압약 용량을 조금 줄일 수 있을 만큼 수치가 안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조미료, 고추장과 시판 양념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식용유, 설탕, 장류, 매운 양념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조미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소금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용유, 설탕, 장류, 매운 양념,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소금을 많이 먹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국물 요리를 좋아하고 장아찌와 젓갈을 즐기는 식문화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트륨 섭취량이 높아진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어른 한 사람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약 2g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작은 티스푼 하나에 살짝 못 미치는 양입니다. 그런데 국내 조사기관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어른들의 실제 나트륨 섭취량은 이 권장량의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국물 한 그릇, 장아찌 몇 조각, 김치 몇 점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국물을 끝까지 다 드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시는 편이신가요? 혹시 끝까지 다 드시는 편이라면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소금이 우리 혈관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말씀드린 원리와 같습니다. 나트륨이 몸속에 쌓이면 물을 끌어당기고 혈액량이 늘어나고 심장이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 높은 혈압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 혈관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스가 말라서 갈라지듯 혈관도 탄력을 잃고 쉽게 손상되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중풍은 절대 미리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히 걸어 다니시던 분이 자고 일어났더니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그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평소 혈압이 조금 높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도 그게 당장 큰 일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셨던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수치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한 추적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을 가진 분이 짠 음식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을 때 10년 안에 중풍을 겪을 위험은 거의 3배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나트륨 섭취를 하루 2g만 줄였을 때는 그 위험이 2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2g, 정말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만들어내는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짠맛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나트륨을 줄이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국물 양을 평소보다 절반 정도만 드셔보세요. 맛은 그대로 즐기면서 나트륨 섭취는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소금 대신 마늘, 생강, 후추, 그리고 각종 향신 채소를 활용해서 감칠맛을 내보세요. 짠맛이 줄어도 풍미는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김치나 장아찌처럼 짠 반찬을 드실 때는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짠맛은 살짝 줄어들지만 발효식품의 좋은 성분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현숙님이라는 74살 어르신 이야기를 우리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지내시면서 끼니마다 국물 요리를 즐기셨던 분인데 어느 날 혈압이 너무 높게 나와서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 국물을 절반만 드시고 김치도 한번 헹궈서 드시는 습관을 만드셨습니다. 석 달 후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따라해 볼 수 있는 작은 변화입니다. 이제 5가지 조미료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식용유, 설탕, 장류, 매운 양념, 그리고 소금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조미료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조미료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꼭 함께 알아두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풍이 찾아오기 직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풍은 정말 아무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다. 사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큰 발작이 일어나기 직전 우리 몸은 아주 짧게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짧고 빨리 사라지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넘어가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한쪽 팔이나 손에 잠깐 힘이 빠졌다가 금방 괜찮아진 적, 말이 순간적으로 어눌하게 나왔다가 다시 멀쩡해진 적, 혹은 한쪽 눈이 잠깐 흐릿하게 보였다가 다시 또렷해진 적, 우리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만약 있으셨다면 그것은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일시적 뇌혈류 장애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이 아주 잠깐 막혔다가 다시 풀리는 현상입니다. 마치 수도관이 잠깐 막혔다가 물살에 밀려 다시 뚫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 번 막혔던 자리는 다음번에 또 막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 자료를 보면 이런 일시적인 증상을 겪고도 병원에 가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 1년 안에 진짜 중풍으로 이어진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0분 중 거의 2분에서 3분 정도가 1년 안에 본격적인 중풍을 겪으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신호를 느끼고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신 분들은 미리 약물 치료나 생활습관 교정을 시작해서 큰 발작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 주셔야 할 신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린 느낌이 들 때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한쪽만 유독 힘이 없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입니다. 평소처럼 또렷하게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셋째, 갑자기 한쪽 눈이나 양쪽 눈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갑자기 심한 두통과 함께 어지러움이 느껴질 때입니다. 이 3가지 신호 가운데 하나라도 느껴지신다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 상관없이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몇 분 안에 다시 괜찮아지셨다고 해도 절대 안심하지 마시고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가족분들도 함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분께서 순간적으로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으로 입이 살짝 돌아가는 모습을 보셨다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가셔야 합니다. 그 짧은 순간의 판단이 이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시는 신명숙님이라는 61살 어르신 이야기를 우리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한쪽 손이 잠깐 저리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몇 분 만에 다시 괜찮아져서 그냥 넘기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함께 계시던 따님이 이 증상을 알고 계셔서 곧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 작은 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던 것이 확인되었고 의사 선생님은 며칠 안에 큰 발작이 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미리 발견해서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이처럼 작은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조미료 조절과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습관입니다. 보너스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마늘입니다. 조미료 이야기를 하면서 마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마늘은 우리 부엌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재료입니다. 나물 무침에도 국물 요리에도 김치를 담글 때도 마늘은 항상 들어갑니다. 예로부터 마늘은 우리 어른들께서도 즐겨 드시던 귀한 식재료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마늘 속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혈전을 막아주는 약, 그러니까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늘에는 혈액을 묻게 해주는 작용이 있는데 이미 혈액을 묻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 상태에서 마늘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마늘은 약과 똑같은 작용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작용이라도 2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면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마늘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보통 하루 한두 쪽 정도가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이 드신다고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풍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미료를 조절하는 것과 함께 이 습관들을 같이 실천하시면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첫째, 혈압을 집에서 직접 측정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 번, 이렇게 하루 2번 혈압을 재보세요. 기계는 한 번 사두시면 오래 쓸 수 있고 측정하는 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혈압이 평소와 다르게 변하는 것을 미리 알아차리면 큰 문제로 이어지기 전에 손을 쓸 수 있습니다. 둘째,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같이 챙겨 드시는 것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바나나, 고구마, 시금치, 토마토 같은 음식에 칼륨이 풍부합니다. 식사 후에 바나나 반 개 정도만 챙겨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흐름이 느려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하루에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 조금씩 자주 나눠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미리미리 한 모금씩 챙겨 드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넷째, 식사 후에 가볍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누우시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서 혈관에 부담이 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집 안을 천천히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만 해주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4가지, 혈압 측정, 칼륨 섭취, 수분 섭취, 식후, 가벼운 움직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큰 돈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시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주 보내주시는 질문 몇 가지를 짧게 짚어드리고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염 간장이나 저염 된장 가격이 비싸도 꼭 바꿔야 하나요? 답을 드리면 비싼 제품을 꼭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쓰시는 장류의 양을 조금씩 줄이고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만 만들어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꼭 새 제품을 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쓰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혈압약을 오래 드시고 있는데 지금부터 조미료를 줄이면 효과가 있을까요? 네,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약은 혈압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 식습관은 그 약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바탕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늘을 매일 챙겨 먹어야 하나요? 혈전약을 드시지 않는 분이라면 하루 한두 쪽 정도는 편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억지로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꾸준히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집에서 혈압을 잴 때 가장 정확한 시간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다녀오신 직후,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이렇게 2번이 가장 적당합니다. 식사 직후나 운동 직후에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변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평소와 비슷한 시간에 측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작은 의문이 있으셔도 망설이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서 다 함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조미료는 정제, 식용유, 설탕과 시럽, 된장과 액젓 같은 장류, 고추장과 시판, 양념, 그리고 소금 그 자체였습니다. 이 5가지가 따로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한 가지 결과로 모입니다. 바로 혈관을 서서히 굳히고 좁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중풍 뇌졸중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말씀드린 마늘 이야기,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적당량을 꼭 지켜주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중풍을 예방하는 4가지 생활 습관, 혈압 측정, 칼륨 섭취, 수분 섭취, 식후 가벼운 움직임, 이 모든 것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꼽아본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조미료를 완전히 끊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줄이고 똑똑하게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전통 음식의 맛은 그대로 지키면서 혈관 건강만 챙기시면 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중풍을 겪고 나신 뒤에 후회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지만 미리 준비해서 후회하시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앞으로 우리 가족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지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손잡고 산책하실 수 있는 시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지내실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만드는 것은 결국 오늘 부엌에서 내리는 작은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혹시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 함께 만들어가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